토지 투자 우리 저기 지은 씨. 예. 5번. 토지 투자는 단기간에 지렛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철저히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자, 여유 자금. 예, 여유 자금. 이자율 같은 입증이 걸린 공동투자나 펀드, 리츠도 투자의 한 방법. 자, 토지 투자는 뭐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단기간에 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왜 그러면 개발 임박해서 바로 사가지고 바로 임박 빵 터진 다음에 팔 수 뭐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좀 이제 장기간으로 좀 묻어두고 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여유 자금으로 해야지 이걸 뭐 대출을 땡겨가지고 했다. 근데 개발 계획이 내 예상보다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압박을 당한다고 압박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급증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값 받고 못 팔고 막 금매로 처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실제로 남는 것도 없는 뭐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토지는 어차피 토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뭐 세가 나올 수 있는 뭐 월세가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뭐 왜 그러면 월세가 들어오는 데가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이 됐다 상가가 됐다 하는 건 대출을 끼는데 왜 그러면 내가 월세가 나오니까 그걸 갖고도 대출을 상쇄하면 되는데 이 토지라는 건 사실 월세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뭐 가건물 해가지고 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자를 물고까지 버티는 거는 되게 어렵다. 처음에는 그게 뭐 몇십만 원이다 보니까 부담이 없을 것 같지만은 이게 쌓이다 보면 사실 그것도 절대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 심리적 압박감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끔 좀 여유 자금으로 가셔라. 그러고 나서 좀 장기간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6. 중개업자들이 잘 쓰는 수법 1. 미등기 전매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전화 상담수나 내방 결수 등 현장 분위기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고 잔금량까지 손님을 잡지 못하면 금매물이라도 털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미등기 전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압축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암호인가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미등기 전매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원래는 A하고 B하고가 거래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분들 또 되게 중개업 하시는 분들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허가받지 않은 중개업 하시는 브로커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거 뭐, 공인중개사들은 이럴 거 안 하죠, 요즘. 그렇죠. 아무리 지방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은 절대 법을 꼭꼭 지키는 중개업 법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키시는 분인데, 이제 그런 자격이 없이 하는 이제 브로커들 같은 경우는 막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 땅이 보니까 이제 싼 거야. 괜찮은 거야. 요거 보니까 좀 약간 좀 튀길 수가 있을 것 같아. 속된 말로 좀 튀겨서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먼저 딱 잡아놔요. 잡아놓는데, 잡아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애매한 거라고. 그러면 A가, 중개업자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A잖아. 그러니까 매도자가 A고 매수자가 B다. 그럼 중간에 중개업자 C가 낀 거거든. 그러면은 C가 A 걸 잡아놓으니까 이게 A에서 C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이면은. 그래서 C의 소유권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면 A 거의 물건만 계약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B를 붙여가지고 B한테 넘기고 그 중간에 차익을 받고 빠져나가는 이런 거를 하는 이게 바로 미등기 전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계약서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C 있다 그러면 C 외에 뭐 1인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단 말이야. 그리고서는 요거는 뭐 특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소유자는 뭐 2명 중에 뭐 이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고 나서 C는 싹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럼 누구 거냐? B를 끼는 거예요. 거기다. 그럼 A가 B가 바로 거래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러고 나서 인정 작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당 100이다. 라고 하면은 매도자한테는 평당 100이 사고 매수자한테는 평당 150 해가지고 그 중간에 딱 50을 먹고 빠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요런 거는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많았는데 예. 등기가 쉽나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는 조건에서 하는 거라고 이게. 아니 그 네.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라는 건 뭐냐?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매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성력은 뭐가 있는 거죠? 이건 불법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미등기 전매는 불법이고요. 이거는 걸리면은 뭐 양도세를 뭐 60%인가 70%를 내야 돼요, 이거.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뭐 그런다가 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을 보면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A한테는 원래 이게 토지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어디에 는 주택에 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택이 미등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등기를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축 허가가 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좀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 유튜브에다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근데 더하고 다 올리네. 그래? 괜찮아요? 그럼요. 그래? 알겠어요. 뭐 예전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 절대 우리나라 이런 거 없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하면 또 이것도 누가 따라 할까 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이에요. A가 이제 이 주택을 팔려고 그래. 근데 이 주택이 뭐냐면 1가구 1주택에서 비과세 대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 이거를 3억에 판다 이거야. 그러니까 3억 파니까 중간에 브로커가 딱 봐가지고 이 3억이면 싸거든. 이거 내가 5억에 팔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A하고 딱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거래할 때 중개업자 C잖아. 그러니까 C 외 1인이 취득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써. 그리고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죠. 왜 그러면 사야 되는 거니까. 계약하면 거래될 거 아닙니까? 사야 되니까. 근데 3억에 사는 걸로 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다가 내가 할 때는 얼마든지 가격은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걸 갖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잔금을 안 치면 안 되지. 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B를 매수하는 거야. B를 매수해서 B한테 뭐라 하면 4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4억이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계약을 할 때는 얼마 쓰냐? 4억에 써버리는 거라고. 근데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중요하지가 않지. 왜? 어차피 B가 세기 때문에 그래. B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4억으로 딱 집어넣고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C 왜 1인이잖아. 이 사람은 그 1인을 B로 집어넣고서 C는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중간에서 딱 조정해가지고 A하고 B로 바로 거래할 게 말고 자기가 차익 먹고 빠지는 거야. 왜? 4억으로 딱 거래해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없겠지. 설마. 우리나라처럼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가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예전에 십몇 년 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 자, 인정작업. 이 인정자가 토지 소유주가 내놓은 금액에 원화씩 붙여놓는 것, 중개업소끼리 물건을 돌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토박이 중개업소를 찾는다. 그러니까 인정작업은 뭐냐면 이거지요. 쉽게 말해서 이제 매도자가 이제 물건을 내놓을 때 부동산에서 물어봐요. 예를 들어 뭐 토지다금 뭐 얼마를 원하십니까? 뭐 시세는 지금 평당 100인데 뭐 어느 정도까지를 생각하시느냐? 그럼 예를 들어 난 평당 뭐 90만 정도면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95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내가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다 평당 뭐 5만원, 10만원 더 붙이지. 근데 그 평당 5만원, 10만원이지만 사실 이게 1000평이다 그러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해서, 매도자가 내놓는 가격에 얼마를 더 얹어서 판다.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인정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 작업을 할 때도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양도세 문제들이 항상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도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니면 농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가지고 8용 자격농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1년에 1억, 5년에 2억은 감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자금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또 예를 들어 뭐 20년 전에 뭐 평당 10만 원에 샀는데 평당 뭐 지금 90만 받아달라. 나머지는 먹어라. 근데 나머지라서 그렇다고 뭐 거기다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인증 작업은 앞에 미등기 전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미등기 전매는 좀 과감하게 그냥 하는 것이고 인정 작업은 그야말로 인정에 호소해서 몇 푼 뻗지 먹는 거, 이 정도 수준이죠. 근데 사실 평당 예를 들어서 뭐 평당 10만 원이지만은 그게 1000평이다 그러면 얘기가 작은 건 아니죠. 그죠? 주고 자기 다 팔아달라는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할 때가 주로 어디냐면 이제 전속 중개 관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미리 이제 잘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서비스도 많이 해준 상태에서 뭐 내가 인정주 평당 뭐 좀 몇 푼 좀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 매도자 입장에서 급하다 그러면 사실 그거 인정 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럼 매수자를 이제 셀렉을 해야 되는데 그 본인한테만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같이 거래하고 있는 중개업소들끼리 서로 해가지고 한 명은 A는 이제 매도자를 관리하고 B는 이제 매수자를 관리해가지고 붙여서 나눠 먹는 식으로 이런 식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 지주작업 매물 확보를 위해 현재인을 고용하고 금액을 붙여 먹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시세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중개업소끼리 물건을 돌릴 때는 직원을 알려주지 않은.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제 인정작업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주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지주작 앞에 이제 토자가 빠진 건데 그러니까 토지주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 시골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땅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래가 그렇게 뭐 빵빵 이루어지는 거, 뭐 옆집에서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또 농사 지시나 바쁘면 사실 그런 거 개념이 없는데 급하게 처분한다 그러면 시세가 얼만데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중개업소에서 알려주는 거 외에는 알 방법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북토부 실거래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업체에서 되게 그걸 좌우하는, 거의 어떻게 보면, 가격 갖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장난질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래가지고서, 근데 단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 있는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지를 작업을 하는데, 시세가 평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얘기 안 하고 평당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뭐 70에 뭐 사놓고서 뭐 아까 얘기했던 미등기념면에서 70에 사놓고서 뭐 매수자한테는 평당 100에 판다든지 아니면 거기도 덧붙여가지고 평당 120, 30에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많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바로 또 이런 지주 작업을 한다는 거고, 또 여기 이 주지 작업, 여기서 이제 중개하는 데서 지주 작업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지주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한 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 토지가 필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개가 되고, 이 필지의 소유자들 다 합쳤다면 한 30명 정도가 된다. 그럼 이 30명을 다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여기를 뭐로 개발을 할 건데 그냥 땅 갖고 있는 것보다 개발해서 수익을 나눠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설득하는 작업, 이거를 바로 지주 작업한다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는 뭐 지주 작업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개발 사업에서 지주 작업은 또 그런 식으로 용어를 쓴다라는 거 정도, 두 가지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네. 7. 기획부동산 1. 해당 토지가 최근에 잘게 쪼개졌거나 나중에 쪼개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면 일단은 기획부동산이 작업한 물건이라고 보는데, 기획부동산 작업 형태, 전단지나 전화작업, 무료투자 강연회 개최, 부동산 전문가를 강사로 동원한 세미나, 지방 신문 기자까지 동원해 작업 대상지를 기사화, 인터넷이나 학원 등의 동호회 이용. 자, 이거 진짜 기획부동산 작업 형태를 보면은 예전에처럼 주먹구구를 안 해요. 저도 몇 년 전에 그 기획부동산 작업하는 방법을 제가 바로 옆에서 몇 달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주 요즘은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세련됐다고 그럴까? 좀 이렇게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도 아니고 딱 업무 분장을 해갖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끔 그렇게 해서 집중성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토지 기획부동산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뭐 간략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주가 기획부동산에서 자체로 보유하는 이거 매입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지방 같은 데 보면은 이 토지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 땅에 5만 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사실 5만 평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맹지고 또 임야하고 이러면 사실 매각이 힘들거든요. 하더라도 되게 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토지주들에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획부동산에서 연락해가지고 이거를 평당 나 얼마 정도만 받게 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모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이 부추면 다 자기 돈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목숨을 걸고서 막 달려들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쪼개는 작업을 해가지고 팔아먹는 케이스들도 왕왕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부동산. 근데 주로 어떻게 되냐? 토지를 잘게 쪼갠다 얘기는 뭐냐면 필지를 분할한다는 얘기예요. 필지를 분할하는데 사실 1번 같은 게 필지 분할해서 잘게 쪼개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실 지자체에서는 이런 토지에는 잘 안 쪼개줍니다. 왜 그러면 하도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는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이 뭐 와서 필지 분할에 대한 그게 들어오면은 되게 좀 안 좋게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게 쪼갰다는 건 이미 피주발로 분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5만 평짜리를 평당 예를 들어서 200평씩 쪼갠다든지, 물론 이제 도시 지역에 있냐, 아니면 도시 지역 외 지역에 따라서 그 평수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얘에서 농지 같은 경우에 해서 200평씩 잘라가지고 팔았다. 그럼 평당 값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잘게 쪼개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파는 경우는 그래도 이건 필지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나중에 쪼개겠다, 분할해주겠다라고 해서는 일단은 팔아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필지가 분할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공유 개념이 나옵니다. 공동소유가 돼버려요. 이런 조건에서 산 사람도 있어요. 분할을 안 해준 데서. 이건 좀 이해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 안 되는 게 아주 분쟁의 이유가 충분한데. 근데 또 이게 보니까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기획부동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제가 지켜봤는데, 또 이 계약서를 기가 막히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법망 검찰 조사까지 다 받았는데도 무혐의로 빠져나갈 정도면은 얼마나 이 계약서를 얼마만큼 꼼꼼하게 썼겠어요. 변호사 입회가에서 그거까지 다 계약서를 만들어 버렸다고 하니까 빠져나갈 것 같아요. 왜? 어차피 그분들 팔면은 어차피 검찰 조사 한번 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변호사한테 의뢰해가지고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걸 다 토지 계약서에 다 거래 계약서에 다 써놓은 거예요. 특약을 걸든 뭘든 이래가지고 다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쪼개주겠다고 하는 거야. 분할해주겠다는 거 일단은 뭐예요? 한 5만 평이니까 한 5천 평씩 잘랐겠지요. 그래서 5천 평에 쉽게 말해서 홍길동에 237명이 되는 거야. 공동소유가 돼버리는 거야. 나중에 분필이 되면 분필이 안 되죠. 왜? 분필이 됐었으면 이렇게 안 팔지. 벌써 잘게 쪼개 팔았겠지. 근데 분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게 뭐냐, 분필도 안 되는데 맹지야, 또 그것도. 거기에 그러니까 홍길동에 237명 아닙니까? 그러면 총 238명이지, 그 238명 중에 내가 한 명이라 생각해보세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그렇다고 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 그럼 방법 없어요. 237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그 법원에서 법적으로 쪼개버려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5,000평 중에 어디 땅이 내 땅인지 모르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왜 그러면 공유라는 개념은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지역을 특정을 못하는 게 문제는 거거든. 재석금 내가 저기 안쪽에 구석쟁이 가서 도로도 안 껴있는 데다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튼 기획부동산, 그나마 요새는 왜 전화가 여러분들 스팸 처리하니까 잘 안 오잖아요. 예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왔잖아요. 그래도 좋은 땅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스팸 처리라니까 요즘은 이제 전화로 안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요즘은 누구로 하냐? 지인 작업을 해요. 이게 사실 더 악랄한 거거든요. 이게 더 악랄한 수법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 자세하게 이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괜찮아요? 굳이 심하고 욕도. 그래요? 그래서 디스하는 것도 있고.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욕은 내가 먹으니까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예전처럼 이제 전화로 안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잡코리아나 이런 쪽에다 공고를 띄웁니다. 공고를 띄워가지고 어떻게 그냥 사람들 막 물어봐. 거기에 보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주부, 초보, 환영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일당 얼마 줍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일당 얼마 줍니다.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줍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이런 지가 있어요. 이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 안 해요. 그냥 부동산 회사입니다만 써있고, 오면은 일단 그 자리에서 줍니다. 초보도 됩니다. 주부도 환영하고요. 경단 뭐라고 했잖아요. 경단료도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뽑아요. 월 50명 뽑아. 그러면 가면요.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 80년대 무슨 독서실 책상 같아. 조그만한 애가 딱 1인이 앉아있는 데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 딱 전화기 하나만 줍니다. 전화기만 주고 컴퓨터도 없어. 그리고서는 앞에 보면 이게
앞에 보면은 거기 포스트잇에 보면은 이게 명단들이 있어. 전화번호하고 이게 명단이 있어. 그건 또 어디서 빼오더라고, 그걸 또. 그래서 거기를 그냥 일과가 뭐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도 커피 한 잔 먹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전화만 하는 거야. 근데 전화가 요즘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위에서 뭐 매일같이 거기 회의를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발표를 해요.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부터 50명 뽑았다 1번부터 50 테이블이 좌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번부터 50분까지 실적을 발표해. 그래가지고, 그럼 대부분 다 꽝일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뭐 한 명이 하나 했다. 팔았다도 아니야. 이분들의 이 전화의 역할은 뭐냐? 무조건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뭐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사무실로 사람만 데리고 오면 돼. 그럼 성공한 거야. 그 나머지 누가 하냐? 상무가예요. 또 상무라고 이것도 전문가가 있어요. 아주 이거 뭐 그 사람들 보면은 뭐 그냥 기획부동산만 15년, 20년 있던 사람도 있어.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네. 제가 옆에서 좀 대화 한 30분 대화하니까 내가 넘어갈 정도예요. 이 사람 말이 진짜인 것 같다, 내가 보니까. 내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로 이걸 잘 털어. 그러니까, 이 전화하는 분들의 역할이 뭐냐? 무조건 사무실로만 듣고 오면 이분의 역할이 끝이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김상무가 맞는 거야. 그래서 김상무가 그냥 또 한 시간 좀 털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장 안 찍고는 못 나가. 제 발로는 들어오잖아?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도장 못 찍고 못 나가. 그래서 다 도장 찍고 가는 거야.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차를 대전해. 그래가지고 그 근처로 가. 근처 가가지고 그 땅을 보여주면 안 되지. 왜? 맹지고 이면이니까 안 되지. 그 주변에서 제일 멋있는 곳을 보여줘. 그리고 저 땅, 저기 땅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거 뭐 압니까? 몰라요, 그거. 그런가 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낭중되면은 홍길동의 237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도 이제 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은 막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해? 압박을 하니까 결국은 만만한 게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언니 잘 지냈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한 30분 수다 떨다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나 여기 좀 취업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좋더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번 와가지고 근처에 와가지고 한번 식사나 한번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어떻게든 끌러 모아. 그리고서는 근처에 오지 그러면 어떻게 한번 오세요. 사무실 구경 좀 하게. 그리고 사무실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김상무가 딱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한 시간 털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도장 찍고 가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지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지인 작업들은 안 돼요. 근데 웃기는 게 전화해서 불러낸 사람이 있잖아요.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모른다고. 본인이 어쨌든 간에 잘못 싸면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내가 잘못인지는 모른다니까? 그리고 나중 보면 서로 둘 다 피해자야. 사람 불러온 사람도 나도 피해자야. 온 사람은 더 피해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지인 작업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주 악질적인 건데, 요즘은 기획부동산 이것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잡코리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갑자기 초보 환영, 주부 환영, 경단녀 환영, 오면 쉬워요. 배우면서 가르쳐 줄게요. 일당 얼마 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 자리에서 줍니다. 예를 들어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이런 거는 거의 99%가 이거예요. 지인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즘, 자,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게 너무 이렇게 또 안 좋은 걸 하다 보니까 또 항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요즘은 또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 보면 또 역세권들을 많이 해요. 이것도 많이 해요, 요새 또.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무슨 이쪽에 KTX가 여기 개통된단 말이야. 그럼 그 주변 역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거든. 그러면 역세권 개발하는 지에 바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야. 여기 개발을 하는 지역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다가 또 그럴싸한 도움을 딱 그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업적으로 됩니다라고 그걸 갖고 또 지인 작업을 또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잘못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여기가 개발되나 보다. 여기가 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인 작업을 하려면 양심에 찔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평생 봤는데 앞으로도 볼 사람인데 양심 찔리면 못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질 않아. 그냥 여기 돈 됩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거 같이 좀 부자 되면 안 돼요. 이게 못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가 봐?
그리고 본인도 사. 이건 취업하러 왔다 본인이 사 먼저. 그리고 본인 먼저 사놓고서는 야 이거 돈 되는 건데 그러고서 또 지인들한테 야 이거 나 돈 벌었는데 그러고 불러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악질이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기획부동산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갑자기 내동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 와갖고 아니 되도 않는 소리 막 해서 뻐꾸기 날리고 갑자기 뭐 사무실 근처로 와서 뭐 밥 한번 먹자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좀 조심을 하세요. 그리고 진짜 밥 먹으러 갔으면 밥만 먹고 와. 절대 그 사무실 들어가면 안 돼. 사무실은 내 발로 들어가지만 절대 나올 때 내 발로 못 나와. 도장 찍고는 안 찍으면 못 나오니까 그거 조심하셔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무료 투자 강연에 이것도 조심해야 돼. 무료 투자 강연은 어떤 식으로 하냐? 어디 무슨 지방에 역세권 개발한다. 이거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무료 투자 세미나야. 무료야. 제가 이거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강당을 빌려서 여기다가 뭐 진짜 뭐도 주고 뭐도 선물도 주는데 그걸 왜 무료로 그걸 왜 하냔 말이에요. 무료로 해. 이 사람들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닐 거 아니야. 정부 단체도 아니고 뭐 NGO도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왜 무료로 그걸 하겠냐고. 뭐 때문에? 이게 있으니까 하는 거야. 결국은 뭐 하려고? 팔아먹으려고. 근데 뭘 팔아먹을 거냐. 기획부동산에서 어떻게 이 역세권 뭐 KTX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주변에 그 역세권 개발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하고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 아닌 그걸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또 그 지도 또 글싸하게 또 그려놓은 다음에 그거 팔아먹는 거예요. 응? 그걸 쪼개서 팔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랬지? 근데 뭐야 쪼개지도 않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면 꼼짝 못하는 거지 뭐. 방법이 없어. 나중에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237명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해보세요. 송달하는 데만 한 3년 걸릴걸? 그거 안 돼. 결국 판결 나는 거 되면은 공유물 분할하세요? 그러면 한 5년 있다가 나올 거야 아마 그게. 왜 그러면 송달이 안 돼서 못하는 거야? 결국. 세우실 때도 공유를 하는데 2년 반 걸렸나 그래. 왜 그러면 이 송달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237명한테 송달해봐. 한두 명이라도 못 받으면 그 진행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아무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데다 그러면은 조심하시라는 거야. 금묵자흑 옛말에 있죠. 금묵자흑이라고. 멍 옆에 가까이 가면 묻는 거야. 안 가면 안 묻잖아.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괜히 와서 밥 먹으러 가라 그러면은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와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먹어요. 그리고 돈은 네가 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꼭 그리고 가면 어떻게 밥만 먹어. 자꾸 토지 땅 어쩌고 아예 됐어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밥만 먹고 와. 괜히 사무실 들어가 커피 얻어 먹으려고 생각 하지 말고. 그러면 올라가면 아무튼 잡히는 거야 무조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전문가 좀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들 있죠. 그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좀 얼굴 좀 내밀고 이름 좀 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불러 모아서 한 2시간 정도 펌프질해. 그래서 어느 지역 좋습니다. 어느 지역 위에서 발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게 나도 이제 몇 번 뛰어봤잖아 이거를. 요 시간당 여기 세 페이가 여기 시간당 기본 나도 몇 번 뛰어봤어 이거. 근데 요게 짭짤해. 나도 왜 그러면 가서 요런 거 1년에 뭐 예전 같으면 한 달에 두 달에 한 건 정도 왔는데 요즘은 좀 뜸하더라고. 근데 요거 한 건 뛰면 시간당 기본적으로 50에서 100이야. 그러니까 2시간만 털고 오면은 돈백 나오거든. 그것도 현찰로 줘. 받고 오거든. 근데 요즘은 내가 이제 안 뛰는데 이런 거를. 근데 이 사람들도 딴 거 없어. 그냥 그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해. 근데 그 지역이 나쁜 거 아니거든. 그 지역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세계 경제가 이렇습니다. 1시간. 이 지역에 앞으로 무슨 뭐 개통되고 뭐 발전되니까 이것까지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이 사람은 돈 받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대표이사 아니면 아까 얘기한 김상무가 나와. 그래가지고 또 역세권 되면 또 지도 보여주면서 또 땅 작업하는 요게 문제인 거거든. 요거 하는 경우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정말 이건 완전 기업형인데 지방신문도 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 계획이 있어. 근데 개발 계획을 부풀려 버린 거야.
왜 그러면 개발 계획은 요만한 땅인데 우리 땅이 여기 있잖아. 요거까지 포함시켜서 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요걸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요걸 발표하게끔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봐라 이거 기사 떴잖냐. 어디 기사 떴다. 인터넷에 떴다. 그럼 찾아보니까 맞거든. 이 기사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지? 반드시 뭐라고 그랬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할성에다 그럼 어떻게 다 어디다 확인하라고 했지? 지자체에다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사만 봐도 이런 기획부담 대형은요 이 지역 신문사까지 섭외를 하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면서 광고 빵빵 쳐주면, 광고 빵빵 쳐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조심하시고, 아무튼 기획부동산은 정말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는 게 딴 게 없어. 여러분들 그냥 상식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딴 게 없어. 능력 뭐 이런 전문 지식이 없어도 돼. 딱 상식만 딱 갖고 있어도 안 넘어가. 여러분, 지금 은행에 지금 이자율이 지금 2%도 안 되는 판인데 1억 투자하면은 1년에 5천만 원 1억을 번대. 이게 과연 상식이냐고요, 이게. 이걸 누가 상식이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뭐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수익률만 줄구장창 얘기하는 거. 1시간 내내 수익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서 1년 1억 투자하면 1년 있다가 1억을 버는데 그거에서 뭐 필요한 그러면서 자꾸 이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 절대 안전장치나 이런 건 얘기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들 1시간만 들어보세요. 홀딱 넘어가는 거야. 왜? 상상이 나란히 이미 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 이게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야. 아주 이 사람들 심리적으로는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냥 전문가야, 전문가. 내가 옆에 들어도 내가 깜짝 놀랄 정도야. 막 내가 30분 들으면 내가 막 도장 찍고 싶다니까, 내가. 내 전문가인 나도 이럴 정도면 일반 사람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딱 상식을 갖고 있어. 그렇게 좋은 땅이면 그걸 왜 나한테 줄까? 생각해보세요. 1억 투자인데 1년 때 1억을 버는 그 좋은 땅이면 그게 왜 나한테 올까?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아. 예전에 좀 모임에서 좀 했었어. 그러고 갑자기 5년 만에 연락이 오더니만 이걸 왜 나한테 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딴 게 없어. 기획부동산이 사기니 모든 거는 뭐야? 내가 전문 능력을 앞더라도 상식만 딱 갖고 있으면은 절대 속질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식을 떼어놓는 게 뭐야? 여러분들은 바로 본인의 욕심이거든. 이 욕심 때문에 그냥 상식을 떼어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개발지 투자 공식. 수용되지 않으면서 개발지에 가장 인접한 곳에 투자. 개발 압력으로 땅값이 급등. 도로나 철도의 신설 등에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짐. 소는 먼지 사생활 침해 등.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도로와 철도에 신설하는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오히려 좋다, 나쁘다? 나쁘다. 아까 했죠? 그 접도구역, 완충녹지, 이거가 아니어도, 이건 아예 안 되는 거고. 근데 요거랑 좀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여러분들, 기찻길역 오막살이? 실제로 저 지방 같은 데 보면 진짜로 이 주택가 가운데로 철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거 폐선됐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관광 차원에서 그걸 안 없애고 있더라고. 근데 진짜 주택가 사이에 철도가 있어. 근데 이런 데는 어때? 일단은 그게 지금은 안 다니겠지만은 많이 다닌다고 그래봐. 이 소음, 먼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거?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옛날이나 살았지. 요즘 시대에 누가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응?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또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도로변에 그래서 고속도로변이야.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 접도구역이 아니야. 그 떨어졌어. 이거 내가 이용하나요? 이용 못해요, 이 도로. IC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 나는 걸어서 1분이면 이거 가는데 차로 10분을 IC까지 가야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로 옆에 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 진출입이 얼마큼 가까이 있냐. 이게 핵심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방도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진출입이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없는 거지. 그러나 이제 고속도로가 됐든 국도변이 됐든 가드레일이 됐든 자동차 전용 도로가 됐다. 이런 거 바로 옆에 붙다면 오히려 안 좋다. 오히려 안 좋다. 중요한 건 도로변이 아니라 뭐야? 진출입이 가능한 곳과 얼마큼 내가 가까이 붙었냐. 이게 핵심 차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도로변에 붙어 있다. 그럼 이거는 방법 없으니까 어때? 이런 거에 또 좋은 거 하나는 있어요. 광고.
광고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봐. 그건 좋더라고. 그걸 이제 광고를 하려면 뭐냐면 이제 그 옥상에다 지상권을 설정해서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왜 건물 위에다 보면 이렇게 무슨 간판 큰 게 있잖아요. 대형 간판. 그게 지상권이야.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인접 건물에 다 광고. 그게 광고판이야. 그거 지상권 설정하는 거야. 다돈 주는 거. 그럼요. 이거 세요. 셉니다, 이거. 그래서 얼마큼 크게 붙여놓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도로 옆에 붙어서 이거 쓸모가 없다. 그럼 이제 광고판 역할을 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1층부터 그냥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광고판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좋다. 그리고 뭐예요? 수용대, 가장 핵심은 뭐야? 수용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우리 토지 수용에 대해 배웠죠? 예. 그러니까 토지 수용대에서도 사실, 보상도 있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었잖아요. 뭐, 이주자 택지라든지, 뭐 협의 양도인 뭐 생활대책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사실 수용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야. 물론 좋은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야? 수용되는 거와 도로 앞에서 딱 끊어지는 게 좋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만 평을 개발하는데 4차선 도로를 앞두고 내 앞에서 딱 개발해버리면 딱 좋아. 그럼 뭐야? 이 개발의 모든 걸 내가 다 누릴 수 있으면서 나는 수용이 안 되는 거거든. 가장 금싸라기 땅이 이 땅이에요. 왜? 나는 길만 건너면 여기가 개발되는 거니까 나는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난 수용도 안 당해. 그리고 난 내 거대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 그리고 대번 개발됐다 그러면 여기도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그냥 대박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용은 되면 안 돼. 물론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혜택들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수용은 안 되지만 수용과 가장 가까운 데서 붙어 있으면 최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누리고 하냐. 근데 이거 잘못됐다가는 내가 원래는 수용이 요만큼 됐는데 내 앞에서 끊겼는데 나중에 확정되면 내 것까지 같이 수용되는 경우도 있어. 예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재수 못해버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냥 제대로 땅값은 최고다. 아무튼 최고의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거는 개발지 바로 도로 앞에 있는 거. 이게 최고다. 근데 그거 수용되는 거랑 도로 난 거랑 보상하는 게 좀 기준이 틀려요? 달라요. 도로 기준이 그거는 저기 그 개발 주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수용이더라도 그래서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하잖아요. 조합해서 수용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방법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 택지 개발로 해서 예전에는 택지 개발 촉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 수용 방법이 있고 도로나 이런 쉽게 말해서 뭐야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하는 수용하고는 달라요. 개발 주체가 다르면은 보상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고 뭐 너무 차이가 나지도 않고 왜냐면 서로 베끼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차이는 분명히 나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맹지일 경우는 수용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맹지를 투자할 때가 사실 맹지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맹지는 이제 내가 뭐 이걸 토지 작업, 지주 작업 이거에서 맹지는 아니고 내가 샀는데 꼼짝없이 당연히 근데 아니야. 요거를 보상 차원에서 맹지를 잡아들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보상될 것 같네? 근데 내 땅이 맹지야. 그러니까 보니까 맹지야. 근데 되게 쌀 거 아니야. 평당 뭐 30이야. 그럼 어떻게? 좋아. 내가 이거 보상받으면 뭐 공시지가 따져보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시세가 공시지가 미친 경우도 있어요. 시골 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시지가가 평당 50인데 시세가 평당 40짜리가 있더라니까. 오직 거래가 안 되면 그럴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요게 맹지인단 말이야. 근데 수용당하면 어쨌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통 1.3에서 1.7을 받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시세로 요거를 40에 사잖아? 그러면 난 수용 받지. 거기다가 뭐 비슷하게 뭐 이상한 뭐 이거 좀 이렇게 오래된 집이라도 그러면 이주택 택지라도 받지. 안 되면 협의 양도인이라도 받지. 뭐 이거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라면은 이제 보상을 하려면 뭐 100평, 200평 사는 건 아니고 한 뭐 10,000평. 10,000평. 예를 들어가지고 10,000평인데 맹지야. 그럼 싸지. 거기다가 원래 평수도 크니까 더 싸게 살지. 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맹지 작업하는 경우가 바로 이럴 때 또 들어갑니다. 그건 완전 수용되는 차원에서. 아니면 또 어디 같은 경우냐면 지자체 아까 이제 기반시설
있잖아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이미 딱 지정이 돼 있어. 지정이 돼 있어서 요거 내년에 보상합니다라고 예산까지 책정했는데 요런 것들이 경매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 왕왕 나와.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이걸 입찰 들어가는 거야. 그때 내가 토지 보상을 얼마 받을 건가 그리고 내가 이걸 얼마 살 건가 있고 확인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 그래서 요것만 전무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땅이 네, 요것만 전문을. 왜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해서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경매가 나서 내가 잡았지? 그러다가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이 책정됐는지가 지자체에서 확인까지 해야 돼. 왜 그러면 이거 사는 거 어차피 보상하는데 앞으로 5년 후에 있다 한다. 그럼 내가 묶여버리거든. 그러니까는 딱 예산이 책정돼서 내년에 책정됩니다. 내년에 나갑니다. 그럼 그때 가서 낙찰받아서 사는 경우. 그래서 이것만 전문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또. 네. 그 다음에 수용될 경우는 보상금 위에 여러 가지 보상 대상을 타협할 것.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 할게요.